어떤 거대한 논란이 딱 터졌을 때 우리 다들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왜 아무도 나서서 나를 안 하지? 오늘 바로 이 증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관은 되게 간단하죠.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누군가 나와서 말했겠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그 침묵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침묵의 역설이라는 게 뭔지 짚어보고요. 그 뒤에 공포라는 거대한 벽과 조직이 짜놓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요인, 또 가장 단순한 해답까지 한번 고려해 본 뒤에 이 침묵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선거 부정 의혹처럼 이렇게 큰 논란에서 왜 결정적인 증언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곧 범죄가 없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침묵 자체가 또 다른 종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증인이 입을 열지 못하는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본능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거죠. 폭로자는 죽는다. 바로 이 기억이 어쩌면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명백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에 부패 구조를 폭로했던 남아공의 공무원 바비타 디오카란이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내부 고발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근데 이 공포라는 게요, 단순히 신체적인 위협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주소나 사진을 온라인에 쫙 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심지어 가족들을 괴롭히고 온갖 거짓말로 명예를 더럽히는 등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아주 다각적인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위협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노골적인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고 심지어는 합법의 탈을 쓴 방법으로 침묵을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조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입니다. 1조 원. 여러분, 이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경제적인 파산이라면 과연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조직은요, 증언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의 신뢰도를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1단계, 동료와 업계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요. 2단계, 저 사람 원래 문제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수많은 반박과 소음으로 증언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비밀 유지협약, 우리가 흔히 NDA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증인을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을 여는 순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침묵은 더 이상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눈을 좀 안으로 돌려서 증인들 내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복잡한 작전일수록요, 보통 각 개인에게는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만 보여줍니다. 이걸 정보의 파편화 혹은 칸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안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도요, 자기가 본 그 작은 조각만으로는 이게 부정이다 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죠.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바로 그 공모자 중 한 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며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 담합 같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모자의 딜레마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죠.
과거에 누군가 용기를 냈지만 결국 묵살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 인생만 망가지는 걸 똑똑히 본 사람들은 나서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침묵은 그러니까 공포와 냉정한 계산, 그리고 깊은 허무함의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잠시 멈춰서 우리가 지적인 정직함과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죠. 그럼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가능성은 뭘까요? 바로 증인이 없는 이유가 정말로 목격할 만한 부정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잡한 이름보다 가장 간단한 설명이 진실일 수 있잖아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분석은 한쪽으로 치우친 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침묵이라는 신호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리해보자면 증인의 침묵 뒤에는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위협에서 오는 순수한 공포. 둘째, 소송이나 계약 같은 시스템의 압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나 무력감 같은 심리적 요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증인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결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복잡한 데이터 포인트로 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은요, 사실 다른 모든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집단의 침묵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과연 조용한 동의인지 아니면 공포에 찬 침묵인지 우리는 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